이번 주 미국 증시는 여전히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FOMC 의사록에서도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진 건 뭐냐면,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좀 위험하지만 여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10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들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가? 자,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인데, 뭐 이 부분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를 보임에 따른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또다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또는 실적 호조에 따른 기대감 뭐 등등의 여러가지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일이 되게 되면, 5월 3일이군요. 요때가 되게 되면 이제 공매도가 다시 진행이 되는데, 자,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공매도에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개인 투자자들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팔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또 공매도에 노출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식목일이고요. 한식입니다. 네. 모르고 계셨죠? 네, 나무 심는 날이기도 하고요. 한식이기 때문에 또 뭐 거기에 맞는 음식들 같이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봄비가 내리고 또 꽃이 많이 피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가까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진달래가 막 엄청 펴대고 벌들도 막 날아다니고, 야, 확실히 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장도 그런 거예요. 한동안 겨울 같았고 힘들고 막 진짜 베기도 싫고 막 그냥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랬었던 시장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분위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시장이 변화를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가 봄이 왔는데 계속 그냥 두꺼운 그런 점퍼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뭐 롱코트 입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더워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게 되면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거.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차츰차츰 옷이 얇아지는 것처럼 시장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좀 억눌렸었던 그런 매수의 포인트들을 좀 세워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미국 시장 어떤 것들이 또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미국의 지금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91만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많았죠. 고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긍정적이고요. 기대감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고용이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살기가 어려운데 뭐 회사라고 다를 게 없거든요. 사는 게 어려우면 인원 감축 들어가지 인원을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고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채용이라든지 다시 일자리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주춤했었던 이런 고용 지표가 다시 개선되고 있고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에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천억 달러. 자, 어마어마한 인프라 투자 계획입니다. 인프라가 일단 진행이 되면 기업의 실적이 올라갈 거고요. 고용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면 인프라 투자라는 것 자체가 건설이고 설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가 되게 되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쉬고 있던 사람들도 와서 일해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일자리와 그 다음에 경제 규모,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까지도 다 같이 살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경기 부양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 기업들도 그거 할만하네, 우리도 투자할래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축소됐었던 어떤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7일 날인데,
지난번 회의에서는 이제 재료금리 유지하고 뭐 금리 안 올릴 것이고 자산 매입 규모 축소 뭐 이런 시기 당장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사록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 시기는 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은 뭐 경제가 더 많이 좋아질 때까지는 뭐 이런 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좋아지게 된다라면 네, 이런 질문에는 뭐 결국에는 뭐 축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죠. 경기가 많이 좋아지면 어쩔 수 없어요.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물어뜯을 거란 얘기죠. 봐라, 파월이 축소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분기 종료에 따른 그런 기업 실적. 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이야기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1분기는 뭐 이제 팬데믹에 대한 영향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점차적 종료가 되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커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성장률이 1% 움직일 때마다 기업의 매출은 이것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계속 좋아질 것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패턴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악재라기보다도 기대감이 더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요. 자, 경제지표들 이번 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근데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ISM, 그 다음에 PMI 지표, ISM의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 PMI 지표는 지금 이전치가 55.3이었어요. 그런데 58.3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가했다는 얘기죠. 네, 구매관리자 지표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기가 좋아진다. 실제로 구매력이 있는 그런 실무자들의 그런 구매 가능성을 보는 것이 이제 구매관리자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58이 나왔던 게 굉장한 거예요. 60 넘어서게 되면 경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에서 마이너스 0.5% 정도인데, 뭐 이거는 뭐 중요 지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장 주문이 조금 감소했다는 것은 조금 이제 지켜보자 뭐 그런 느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록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 청구 건수는 다시 60만 건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71만 9천 건이었죠.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수치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큰 변동은 없을 거라 생각되고 있어요. 뭐 도매 재고나 뭐 핵심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냥 그대로 0.2에서 0.2, 그 다음에 PPI 지수도 그냥 0.5에서 0.5 뭐 이렇게 나오고 같아서 뭐 특별한 건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뭐 특별한 재료나 뭐 경제적인 이슈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단 말이에요. 휴장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고 연휴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 거래일에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재료가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재료가 특별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양호한 그런 상승 출발로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만기일에 따른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이제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것들을 떠나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또 이번 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어떤 식의 변화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포지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또 당선자의 같이 연결되는 그런 종목군들의 등락도 같이 나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이번 주는 편안한 가운데 변수가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시장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급이 변화하면 일단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올해 들어서 3월까지, 3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난달, 지난주, 수요일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치웠어요. 근데 4월달 딱 되면서 뭔가 바뀌었어. 4월 됐어요? 이제는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쳤을까요?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틀 동안에 무려 1.2조 원. 1조 2천억을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들어서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10조 원을 팔았어요. 근데 이틀 동안 1조 2천억을 다시 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 중요한 포인트에 집중된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전기전자에만 아주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삼성전자에는 8천억이고요. SK 하이닉스에는 3,500원 샀습니다. 두 개 합치면 1조 2천억 거의 비슷하게, 여기 계산되어 있네요. 1조 1,700억입니다. 1조 1,700억인데, 그럼 1조 2천억을 샀으니까 나머지 뭐 몇백억 정도는 다른 데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얘네들이 도대체 삼성전자 왜 사는 거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뭐냐? 여기는 이제 그 미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요.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 뭐 난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그런 물품의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공급이 좀 딸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반도체의 그런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회의 있는데 삼성도 니네도 참석해라. 니네들이 1등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딱 보기에는 경기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투자를 좀 해볼 만한데 딱 보니까 반도체 쪽이 수혜를 볼 것 같아.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아직 수급이 개선되었다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뭐 이것 말고도 기아차, 뭐 현대차, 뭐 이런 쪽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아차에 이제 1,200억 정도, 현대차는 700억 정도, 셀트리온이 400억, 뭐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LG전자도 2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그 외적인 종목들도 잘 보면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매도한 종목들 보면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뭐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삼성중공업 등등을 팔았어요.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한번 놓고 봅시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군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종목들이에요? 뭐 셀트리온을 특별히 제외하고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특히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NC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 보시면 LG전자 이런 기업들 보면 연초, 작년 연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올 연초에서 많이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지금 3개월 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많이 팔았는데 다시 사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매수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물량을 털어낼 때 말이에요. 물량을 털어낼 때 한 번에 계속 팔기만 하면 주가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물량을 뭐 한 1조 원 판다, 2조 원 판다 그러면은 계속 매도로만 일관시키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털어버리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아무리 개인들이 많이 받아도 저점이 아닌 이상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대형주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잘 팔고 있다가 매수가 들어가니까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겠느냐, 다시 사들이는 건 아니겠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팔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뭐 8만원대에 팔아야 되겠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 7만원이 되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매도 가격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나는 뭐 10% 수익을 챙기고 싶은데 뭐 가격대가 떨어져 버리면 9%밖에 못 먹는다든지 8%밖에 못 먹는다든지 이렇게 상황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다시 올려줍니다. 근데 팔아치운 것만큼 안 사요. 만약에 5조를 팔았다 그러면 한 1조에서 2조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주가를 다시 올려놓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올려놓으면은 매수 들어오네. 그리고 매수가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주가를 올려놓죠.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10개를 팔고 5개 사고 다시 10개를 팔고 5개 사고 하면서 물량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많이 올라와서 매도가 계속 진행됐었던 종목들에 매수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좀 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거나 지지선과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차익 실현들도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온도차가 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사서 올리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를 통한 포인트가 지난번 매도보다 더 많이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종목들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요, 직전 고점과 어느 정도 차이는 좀 나겠지만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 물량을 다 채워줄 수 있는지, 진짜로 얘네들이 많이 팔고 조금 사는 그런 형태의 물량 털기식 매매 전략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진짜로 다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들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왔어, 주가가 올라갔어, 무조건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선이라든지 아니면 돌파라든지 다시 신고가 나온다든지 이런 모양새를 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얼마큼 달라붙었는지, 또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개인들이 올린다든지 뭐 이런 형태면은 매수가 들어가시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에 대한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약간 의심을 좀 하면서 지켜보자, 이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돼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돼요. 그래서 겁이 나는 동학 개미들이 주식을 내다 팔 것인가. 사실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거지만 이 공매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대형주들에만 집중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겁나는 동학개미들이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겁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공매도를 때리기가 좋아요. 공매 때리기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그 모양 자체가 공매도를 위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면 지금은 비중이 너무 많아. 이럴 수 있죠. 외국인들 비중이 너무 많아. 그러면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위치에서의 차익 매도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중을 계속 줄여놓는 상태. 많이 사고 조금 많이 팔고 조금 사면서 비중을 계속 줄여놨다가 공매도가 나오는 그 시점, 즉 4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 횡보를 거듭하거나 아니면 소폭 상승을 통해서 비중을 계속 줄이는 상황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공매도가 나오면서부터 떨어뜨릴 수 있다. 공매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때려야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일단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거니까. 바닥에 있는 거 떨어져봤자 얼마 안 떨어지거든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막 20-30%씩 떨어지게 되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 매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수급 주체들을 잘 놓고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개인들이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제로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이 사는 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이유들을 잘 보시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밑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밑에다 대놓은 것들이 그냥 사지는 그런 형태, 물량 떠넘기기를 받아먹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로 본다면 이제 뭐 물타기 형태의 모습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으로 해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매수를 하게 될 테고, 아마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매도를 하는 것은 또 물량을 뺏기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꼭 중점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요. 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잘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수급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그래요.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외국인 수급의 어떤 기형적인 모습들을 좀 해석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조차도 약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연기금의 매도이다. 근데 뭐 연기금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사들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완벽한 제도 개선이 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금지를 해라. 뭐 이런 국민청원 이런 것도 올려놓긴 했는데 뭐 이거 뭐 좀 나쁜 말로 보면 씨도 안 먹히던 그런 소식일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이제 재보궐선거도 끝나고 막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뭐 그 개인 투자자들의 편을 들어줘야 될 또는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내용도 없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속이 편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느긋해 막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공매도는 그냥 쭉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과거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고마움은 다 잊은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돈 버셨잖아요. 그죠? 네, 밑에 사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연말과 연시에 들어오신 분들이겠죠. 올 초에 들어오셔가지고 물려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공매도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고점에서 하게 되면 공매도의 위험이 있겠지만 저점에서 하는 것들은 공매도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올라온 게 있어야지 팔아먹을 게 아니냐 이거죠. 시세 차익과 함께 공매도가 같이 나온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과 함께 공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요. 빠른 속도를 통해서 팔아먹는 부분과 공매도가 같이 수익이 나고 다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들이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짐만 좀 보인다라면,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팔아서 도망쳐야 되는 거고요. 저점에 있는 주식은 꾸준하게 모아간다. 이런 전략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좀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공매도가 있거나 말거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가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만 집중되는 이런 공매도는 대형주를 조금 피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시장 분위기는 대형주가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빠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접적인 피해는 조금 피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세, 의사록, 그 다음에 기타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상황 개선들,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골자.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변수가 조금씩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 원을 팔았던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얘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팔아치운 것과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량 비교, 그 다음에 연속성, 그 다음에 주가 차트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공매도의 재개가 한 달 앞으로 왔는데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이런 좀 부담스러운 종목들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타겟팅 되기가 쉽다라는 거. 그래서 피해 가실 거면 그런 종목들은 피해 가실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고점에 매수한 종목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 타겟이 된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얼마를 투자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몇 주를 샀는지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 주가가 $10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다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고의 주식이 싼 값에 거래되는 경우는 없다. 자, 이거 뭐냐면 좋은 것이 싸게 나왔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코로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어떤 암흑기가 왔다든지, 그래서 시장 자체가 다 끌어져 내려가서 쿵 하고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럴 때는 좋은 주식들도 같이 가치평가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럴 땐 주시면 돼요. 근데 시장이 완만한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졌어. 이런 거는 좋은 주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같이 떨어져서 억울한 상태는 괜찮은데 그놈 하나만 뭔가 이상한 이슈가 있다든지 매도가 나와서 주가 떨어졌어? 그럼 이건 좋은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살 때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주식을 이렇게
뭐 짤랑거리는 동전주 막 몇만 주씩 보유하면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퍼센테이지, 수익률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퍼센테이지 수익률도요, 어느 한 종목에 대한 수익률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몰빵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몰빵 투자가 아닌 이상은 한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고 전체 포트폴리오, 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포트를 얼마만큼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계좌가 올라와 준다라면 뭐 한두 종목 마이너스 나든 아니면 한두 종목이 많이 튀어 올라가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침 9시부터 라이브 진행합니다. 아침 9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